오늘의 MLB 첫 달 무료 구독 이벤트,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스토브리그 시작과 함께 일본인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르비슈와 이마나가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뛴 일본인 선수는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이는 미국,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쿠바,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요. 오타니는 올 시즌에도 유력한 내셔널리그 MVP 후보이고, 야마모토는 월드시리즈에서 빛나는 투구로 3억 2,500만 달러의 투자가 남는 장사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사키까지 시즌 막판 불펜으로 돌아와서 다저스의 우승에 큰 보탬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겨울 포스팅을 통해서 무라카미와 오카모토 그리고 이마이까지 일본 프로야구의 주축 선수들이 추가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과거 텍사스 소속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아리아라도 33살의 나이로 다시 빅리그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내적으로나 혹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나 구단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다저스는 올해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연간 스폰서십 수익만 2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 다저스는 총 76개의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0개가 넘는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6개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으니까 정말 엄청난 재팬머니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컵스 역시도 스즈키와 이마나가 덕분에 다저스의 상대로 도쿄 시리즈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죠? 다저스만큼은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 컵스 역시도 다저스의 흥행에 힘입어서 도쿄 시리즈에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즈키 선수는 올해 타율 2할 4푼 5리 32홈런 103타점 OPS도 0.8을 넘기면서요. 커리어 첫 30홈런 100타점 넘어섰습니다. 마스이와 오타니에 이어서 일본인 야수로는 세 번째로 30홈런 고지를 넘어선 타자가 됐는데요. 좌완 선발 이마나가는 지난해 15승 3패 173.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92를 기록하면서 진출 첫 해에 올스타 선정과 함께 이 성공적인 시즌을 만든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9승 8패 144.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3.73으로 다소 부진한 시즌을 보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컵스 구단은 이마나가와의 옵션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이마나가 역시 선수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FA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마나가 선수의 계약 구조는 다소 복잡한데요. 2년 2,250만 달러 계약이 끝난 뒤 팀이 3년에 5,700만 달러의 구단 옵션 실행 여부를 한 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 수 있고 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선수는 2시즌 동안 연간 1,5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실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오프 시즌이 바로 그 옵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컵스 구단은 이마나가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 퀄리파잉 오퍼 금액이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컵스가 팀 옵션을 실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역시 성적 하락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마나가는 올 시즌 중반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 넘게 결장했던 기간이 있었고요. 지난해 91.7마일이었던 패스볼 구속 역시도 90.8마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1마일 정도가 감소한 건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것이 역시 피홈런이었습니다. 이마나가는 올 시즌 31개의 홈런을 맞으면서 9이닝당 피홈런이 1.9개로 거의 2개에 달하면서 이 장타 억제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리글리 필드가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라는 점과 맞물려서 오히려 홈에서 더 나쁜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이마나가의 9이닝당 삼진 9개에 달했습니다만 올해는 7.3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반전투를 노렸지만 이마나가 미러키와의 NLDS 2차전 선발로 나와서 2.2이닝 4실점 패전을 기록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컵스 입장에서는 하락세에 접어든 내년 32살 이마나가가 3년 5,700만 달러의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단년 1,500만 달러의 옵션 실행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장에 나가서 단연 계약을 한 번 더 노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계산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오늘 들린 소식 중에서 이마나가의 FA 소식도 의외였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르비슈의 팔꿈치 수술 소식이었습니다. 샌디에고 구단은 다르비슈가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및 굴곡근,
보건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로 39살인 다르비슈는 일반적인 토미존 수술이 아니라 인공 보강제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대를 완전히 교체하는 토미존 수술보다는 재활 기간이 짧긴 짧습니다만 일단 내년 시즌 뛰지 못하는 건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다르비슈는 텍사스 시절에도 2015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2018년 컵스 시절에도 팔꿈치 관절경 수술 받았습니다. 2023년 시즌 이후에는 코티존 주사를 맞는 등 팔꿈치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았었는데요. 다르비슈 선수 올 시즌도 역시 부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팔꿈치 염증으로 시즌 첫 3개월을 날렸고 시즌 내내 불편함을 안고 던지면서 15경기 5승 5패 7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5.38 커리어 최악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말았어요. 네, 일단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이 다르비슈는 2023 시즌을 앞두고 이 샌디에고와 6년에 1억 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바가 있잖아요. 내년에 재활로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2시즌 더 연봉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장 계약 당시에 샌디에고는 사치세 기준선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연평균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6년 계약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선택이 지금으로서는 발목을 잡게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샌디에고는 다르비슈의 이탈에 더해서 지금 딜런 시즈, 마이클 킹까지 FA 자격을 얻으면서 선발 보강이 지금 최우선 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비슈는 이번 수술로 박찬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투수 메이저리그 최다승 기록 경신도 훗날로 미루게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 빅리그 17년 통산 124승을 거뒀는데요. 다르비슈 올해까지 13년 동안 115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투수 최다승 경신에 10승만을 또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네, 무난하게 깰 수 있었을 것 같은 기록이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서 기록 경신도 지금은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재활 이후에도 계약 기간이 물론 2년 남긴 했지만 2027년에 복귀했을 경우에 40살이 시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 10승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으로서는 좀 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처럼 커진 일본 메이저리그 시장과 함께 일본인 선수들의 스토브리그 소식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고 드신 생각들 댓글 통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더 많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인 선수로만 이렇게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 날,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온우의 MLBTV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잊지 말고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MLB 첫 달 무료 구독 이벤트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건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메이저리그 소식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